안녕하십니까, 박병혁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조선일보의 김윤덕 선임 기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지면을 봤는데요. 보훈심사위원장 된 전사자 모 고 서정화사 어머니 김오복, 이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는 정율성 공원, 민주화 성지가 6.25 전범 추앙하나, 이런 제하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번에도 한참 강주에서 정율성 공원 조성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중간에 또 잠잠해졌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근데 이제 고 서정화 하사의 어머니 되시는 김오복, 이분이 보훈심사위원장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첫째는 이제 그 김오복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참 슬픔,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그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게 아들의 모습과 연계돼 가지고 마음이 아픈, 그러면서도 그 민주화 성지라고 그러죠. 5.18 민주화 운동, 그 성지에 어떻게 그 북한 공산 정권, 또 그리고 중공군들이 우리나라 일사 후퇴 때 같이 와가지고 했었던 그 중공군들의 어떤 응원가를 작곡했던 그 사람을 기리는 공원을 갖다가 강주에다 만드냐, 요런 이제 아마 반대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래도 끝내 그 강주에 49억 원입니까? 48억 원입니까? 이러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정유성 공원을 만드는데, 이분이 보니까 담배꽁초 널브러진 현충탑 이래가지고 방치된 강주 현충탑을 두고도 강 시장에 쓴소리를 했더라라고 이제 김민덕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현충탑에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고 쉴만한 공간도 없어 정비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정율성 공원에는 48억 원을, 그것도 순수하게 광주시 예산만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율성 공원 반대 집회가 강주를 이념적으로 고립시킨다고 비판한 의견도 있다라고 이제 김덕 기자가 얘기하니까, 광주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는 도시로 전락한다면 스스로 더 고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18 항쟁의 북한 개입설을 운운하는 극우 세력의 빌미를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면은 이게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평범한 호남 사람이다. 그런 내가 북한 도발의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전쟁도 아닌데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안보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갈라지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연평도 포격 1년 뒤인 2011년엔 김정일 조문 논란이 있었다. 김정일이가 이제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했죠. 그때 아마 이제 김정은이에게 그 조문 간다고 막 그런 게 있었는 모양입니다. 북한 포격으로 전사한 군인들에겐 국화꽃 한 송이 올려주지 않던 정치인들이 김정일 조문은 못 갈까봐 안 달래는 모습에 피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민간이 살고 있는 곳에 포격을 가할 만큼 무도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 아들 장례 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이 연평도를 포기하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말했다. 살인자를 두둔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 안보를 망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읽고 아까도 한번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지금 대북 어떤 정책을 펴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물풍선도 보내고 이러지 않느냐,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참 그 집단 간에,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그리고 항상 긴장 관계에 있고 서로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북한을 먼저 뭐 침범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건 다 이제 기록상으로도 전부 다 증명이 되니까 뭐 연평도 해전부터 그다음에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해전을 2번 있었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정윤성 공원의 어떤 그 뭐 조성 여부 이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김오복 그 어머니의 자식을 잃은 아픔 이게 너무 이제 참 절절하게 전달해 오는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방송에 올려놔야 되겠다. 전쟁 시도 아닌데 그러니까 6.25 사변 같은 큰 그 전쟁 시도 아닌데 그 끊임없이 북한에 이렇게 도발로 인해서 자식들 잃었던 우리 어머니들 그 연평도 해전에서나 연평도 해전도 2번 있었는데 1999년하고 2002년하고 또 천안함 피격이 있었고 그때는 좀 40명이 사망을 했어요. 6명 실종하고 실종자도 사망이겠죠. 이런 부분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보훈심사위원장이 된 걸 굉장히 저는 적절한 인사다.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동일한 또는 비슷한 상황으로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유를 하는 데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조금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 저 강주 민주화 그 운동에 그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름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죠. 정말로 이제 그분들의 그 목숨을 잃었으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그 명단을 다 밝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제대로 추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지금 우리 네 번의 큰 도발로 인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어드리면서 그 강주의 정윤성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주 시민들과 또 누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추진했던 분이 있어요. 정윤성 사업을 시작한 황일봉 전 남구구청장이 지난해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엔 중국 관광객 붐이 일어서 강주 출신 음악가 정윤성을 매개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가 6.25 전범이란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강주 시민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